네, 여러분, 우리 이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4페이지 단원별 대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1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스턴. 데이비드 이스턴이 주장한 주장을 토대로 현대 정치 과정을 도식화한 거래요. 자, 기억본부터 일단 여러분, 기억과 니은 자리에 뭐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쵸? 정책결정기구에 뭔가를 요구하고 지지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런 걸 두 글자로 우리 뭐라 한다? 투입이라고 얘기합니다. 투입. 그쵸? 자, 그 다음에 정책결정기구에서 나온 결정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적용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산출이라고 얘기해요. 산출. 자, 기억본 보겠습니다. 자, 시민의 입법 청원 운동. 이것 좀 입법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게 입법 청원 운동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투입에 포함되겠죠. 니은번. 자, 니은 정책결정기구에서는 입법부보다 행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어 왔다. 이건 좀 다른 파트의 문제이긴 한데, 자, 맞죠? 이런 현상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행정국가화 현상이다 라고 얘기하죠. 행정국가화 현상. 맞아요. 자, 입법부보다 행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디귿번 보겠습니다. 디귿. 산출에서 이익집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러분, 산출하고 이익집단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쵸? 이익집단은 투입과 환류에서 역할을 해야죠. 비공식이니까. 그쵸? 자, 여기 둘은 비공식 조직이 하는 역할이고, 자, 요렇게는 누가 하는 역할입니까? 공식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익집단은 대표적인 비공식이잖아요. 그쵸? 자, 리을번. 기업가 리을. 투입과 산출은 민주주의 체계보다 권위주의 체계에서 활발하다. 아니, 산출이 아니네. 환류. 죄송합니다. 투입과 환류는 민주주의 체계에서 활발하지 권위주의 체계에서 활발한 건 아니죠. 그래서 기업가 니은 정답 1번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정치 과정에 대한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뭐 대중교통 소요를 결국해주죠. 자, 그래서 대중교통비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든 이용자들 반대할 것입니다. 요구하고 반대하고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는 교통비는 인상하되, 자, 그러니까 투입을 여기까지가 투입이죠. 투입. 그리고 행정부는 여기서부터 이제 투입이고, 그 다음에 인상폭을 낮춘 조정안을 선택할 수 있다. 정책 결정을 내린 거죠. 그렇죠? 정책 결정. 그렇죠? 기억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민주정치 과정에서 행정부는 정책결정기구에 해당한다. 맞아요? 행정부 정책결정기구 공식. 그렇죠? 기억번 맞고. 자, 좀 내리겠습니다. 기억번 맞고. 그 다음에 니은번.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대중교통비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투입에 해당한다. 맞죠? 반대하는 건 투입이에요. 그쵸? 투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행정부가 요금 인상폭을 낮추는 조정안을 선택하는 것은 정치과정의 여러분. 행정부하고 환류하고, 행정부하고 환류하고 좀 안 맞잖아. 그치? 예. 자, 행정부는 공식적 정책 결정자는 정책 결정과 산출을 담당하는 거고, 환류하고 투입은 비공식 정책 결정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귿번 틀렸습니다. 대중교통 운송 사업자들이 행정부에 대중교통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산출이 아니라 투입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거는 똑같이 기억, 니은 1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됐습니다. 1번과 2번 문제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 정치 참여 집단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 자, 일단 여기 정치 참여 집단 A는 뭘까요? A는 그들의 이익을 정치 현장에서 실현시키기 위해 B를 매개체로 이용하고, 자, 이익을 실현한다. 그들의 이익을 실현한다. 라는 말, 이익을 실현한다. 그리고 B도 정치 권력 획득을 위해서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해 A와 밀접한 상호관계를 맺는다.
답 나왔네요. 그쵸? A는 이익 집단으로서 정당과 연계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쵸? 이 이익 집단이 되는 거고요. 자, A는. 그 다음에 B는 어떻을까? B는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니까 정당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만 읽어도 되죠, 사실은. 여러분은 그만 읽으셔도 돼요. 막, 이게 진짜 시험이다. 라고 하면 그만 읽으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그러면 정당은 이익 집단으로부터 정치 쟁점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견해를 획득할 수 있고, 그쵸? 예를 들면, 민주당이 혹은 국민의힘이, 의사협회를 통해서 의료계의 현실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지식과 견해를 들을 수 있죠. 그리고 다원적 사회에 분산된 경쟁 관계에 있는 여러 A는 자, B와 연계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형성하도록 정부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이 이익 집단을 다른 말로 압력단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로비 활동이나 이런 것 캠페인 등을 통해서 압력 활동을 주로 하기 때문에 압력단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